어제와 오늘 정말 한미 연합으로다가 괴랄한 장세가 펼쳐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냥 올해 베어마켓 중간에 수시로 있었던 그 흔한 하락장이 아니었었던 것이었었습니다. 일단 뭐든 연유를 알아야 대응을 하든 뭐 대거리를 하든 뭐든 할 테니까 오늘 우리 개장부터 분위기를 조금 쎄하게 만들었던 간밤의 미국 증시 하락 원인 두 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의 하락 원인 세 가지, 이렇게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밤의 월스트리트는 앞에 말한 대로 정말 괴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식, 채권, 달러 전부 다 빠졌어요. 심지어 증시가 하락할 때 해지 기능을 하는 빅스 지수, 우리말로 공포 지수까지 정말 빠질 수 있는 모든 지수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일단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이 트럼프는 뭐 좋게 얘기해서 부동산 사업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직업상의 분류로 보면은 이 사람 직업은 분양업자입니다. 분양업자라는 그런 평생 직업의 그 특성상,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태생적으로 저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트럼프죠. 이 사람이 3년 전에 제롬 파월 당시에 이제 금리 겨우 0.25%포인트 올리니까 그때 야, 너 좋은 말로 할 때 금리 다시 내려라. 너 안 내리면은 잘라버린다. 라고 했던 바로 그 트럼프. 그리고 내년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연준의 긴축 기조를 박살내버리고 또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에너지 가격 상승만 괜히 잡아돌렸던 바이든과 민주당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해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막 기대하고 있었던 그 트럼프가 지금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뭐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들 전부 막 감옥 가는 일이 하도 흔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 미국 감옥은요, 야, 진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저는 뭐 남자 입장이니까 제 입장에서 제일 끔찍한 게 그 미국 감옥은 들어가면 무조건 하여튼 99%는 같은 남자한테 이걸 당한대. 더군다나 그 미국 감방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거기 죄수들은 거의 그냥 바야바급의 그런 놈들인데 그런 인간들한테 내 엉덩이가, 아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직장 체험 당한대. 이거 의학 용어입니다. 비속어 아니니까 신고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지금 그 트럼프가 왜 갑자기 깜빵에 가게 생겼냐. 벌써 2년 전인데 그 당시에 왜 미국 대선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당시 이제 처음에는 원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걸로 나왔다가 갑자기 바이든 승리로 트럼프 패배로 이게 결과가 뒤집어져 가지고 나오니까 이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거 부정선거다, 선거 사기다, 그리고 재투표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폭동 일으켜가지고 워싱턴 의회 난입해가지고 점거 농성하고 뭐 무장 시위한다 그래가지고 주 방위군들 막 군대 출동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미국 의회가 여기 특위를 꾸려가지고 그때가 1월 6일이었는데 16특위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조사에 돌입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배후에 트럼프가 있다, 이 점을 인정해가지고 반란 선동 등 4개 혐의를 트럼프에 적용하고 이 트럼프를 기소할 것을 미국 법무부에 권고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가 뭐 시켰냐, 직접 뭐 돈 대줬냐, 그 정도가 아니고 트럼프가 당시 주장했었던 선거 사기에 대한 그런 전말이 이미 그 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지는 걸로 나오면은 이걸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동시에 미국 헌법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계획된 거였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특위에서는 조사차 트럼프를 여러 차례 소환하려고 했지만 여기 트럼프는 불응을 했고, 이제 비로소 기소 의견에 도달을 했으니까 만약에 연방 검찰이 이 트럼프를 기소하면은 이제 트럼프 체포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이제 또 트럼프 지지자들은 또 무장 시위 등등 크게 시끄러워질 수가 있죠. 근데 진짜 제가 이거 부하 뇌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월가에서는 내후년 그 2024년 연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그 사람들 다수가 바로 이 트럼프 복귀를, 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거라니까요. 트럼프가 내년에 복귀해가지고 대선 전부터 제롬 파월을 막 압박하고 또 공화당 동원해가지고 연준으로 하여금 긴축 기조를 포기하지 않고는 못 빼게끔 만든다, 이런 시나리오가 거기 다 2024년 내후년 연준 금리 재인하 거기에 적용된 시나리오였다고. 자, 그럼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채권, 주식, 달러, 빅스 모든 지표가 동시 동반 추락한 게 설명이 됐죠.
자, 그럼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채권, 주식, 달러, 빅스 정말 모든 지표가 동반 추락한 그 첫 번째 이유는 설명이 됐고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건 이제 지난 코로나 유동성 버블의 어떤 아이콘과도 같았던 게 그 왜 돈나무 누님이라고 했던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겸 최고 운영 책임자. 그 캐시 우드가 진짜 본인의 자식처럼 분신처럼 여겼던 게 바로 테슬라잖아요. 작년 11월에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갔을 때 당시 월가에서 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가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무조건 테슬라 주가, 당시 이제 사상 최고치로 승천해 있는 테슬라 주가가 언제 꺾이는지 보면은 그게 답이 된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코로나 유동성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테슬라였죠. 근데 지금 이 테슬라가 작년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7% 수준인데 문제는 이게 아직도 제대로 된 지지선이 없이 그냥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 여름에 인수했던 그 트위터도 요새 주가가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유저 숫자가 급감하고 내부 직원들도 막 이탈하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요? 이미 5분의 1 정도는 잘렸고 나머지 5분의 4 중에서 절반은 지금 이직 준비한다고 맨날 출근해가지고 이력서 들여다보면서 수정하고 막 여기저기 헤드헌터한테 보내고 그러고 있대. 하여튼 이렇게 내외부적으로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네일뉴스에서 얘기했던 대로 일론 머스크가 나름대로 뭔가 이제 자신감의 표현 이렇게 센 척한답시고 본인 트위터에다가 이제 서베이 그 여론조사를 붙였는데 내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을 것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씨가 트위터 경영권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훨씬 많을 걸로 기대를 했겠죠. 근데 실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좋다. 찬성, 예스가 58%로 과반을 여유있게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노 의견도 뭐 42%나 됐지만 그래도 비율로는 물러나라! 이 비율에 진 거죠.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여왔느냐. 바로 연준 금리 인상 총력 저지 투쟁본부 상임 대표로 뭐 이름이 너무 거창한데 하여튼 여기서 활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연준 금리 인상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으면 내년에 경기 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신용 위기 와가지고 기업들 다 죽는다. 그리고 나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대놓고 아예 그냥 정치 활동 선언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론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 근데 그걸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트위터 CEO 찬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아, 물론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트위터에다가 찬반 투표 실시해 가지고 뭐 일종의 도박을 했던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또 그 결과를 반드시 따랐던 건 아니에요. 결국 그냥 다 지 맘대로야. 저렇게 회사 일을 사적으로 인기 투표 비슷하게 장난처럼 써먹는 것도 지 맘대로고 거기 진짜 몇 천만 명이 열심히 투표해가지고 의사표시 했는데 그 결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개무시해 버리는 것도 또 지 맘대로야. 근데 지금 테슬라 주주들은 물론이고 트위터의 기존 주주들 중에서도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뭐 테슬라 주주들은 뭐 주가를 보면 좋을 수가 없지. 진짜 무슨 조선족 킬러 막 고용해도 이거 진짜 뭐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이고 또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전부터 미리 막 입 털었던 뭐 사이버 트럭 출신이 기가 팩토리에서 AI 생산 풀체인지 하는 거니 뭐 이런 거 약속한 거 지금 다 못 지켰거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주주들은 일단 뭐 이용자가 급감하니까 광고 수익도 줄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트위터 내에 다른 뭐 SNS들 있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계정 같은 거 공유하는 거 못하게 일론 머스크가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폐쇄적인 경영한다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거에 따라서 떨어지니까 당연히 또 불만이죠. 근데 사실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뭐 출생부터 솔직히 남아공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동안 뭐 하고 살았는지 전혀 알려진 게 없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미국에 오게 돼서 또 여기서 뭐 아이비리그의 대학을 갔고 거기서 또 갑자기 엔지니어로 변신해가지고 막 어떻게 지금 테슬라의 또 CEO 자리에 올라갔는지 정말 여러 가지 음모론부터 뭐 수상쩍은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지금은 뭐 그냥 일반 중년 남성 중에 외모 뭐 상중하 중에서 그래도 한 상 정도 되는데 과거 사진 보면은 이미 20대 때 탈모가 와가지고 거의 다 날라갔거든요. 저대로 지금까지 왔으면 지금은 완전히 그냥 황비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 뭐 중간에 머리를 심었던지 하여튼 가발인지 하여튼 어쨌든 저 때보다 지금이 더 젊어졌는데 동일 인물 맞냐 뭐 이런 것부터 하여튼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원래 좌파 쪽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좌파 우파 이게 절대 어떤 반대 성향에 대한 뭐 공격의 빌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정치인을 분류할 때 뭐 far left 하면은 극좌, 뭐 far right 하면은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타이틀로 쓴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레프티드, 원래 좌파였는데 트럼프 정권 때 이제 뭐 뻔하죠. 워싱턴에서는 로비가 합법이니까 그 중간에 로비스트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한테 줄 서고 또 뭐 월가에서 종이 장사들한테 뭐 투자도 받고 또 백악관 그 뒷배로 해가지고 정부 지원도 받고 나사하고 스페이스X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뭐 1급 기밀 같은 뭐 기술 공유 내지 전수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쪽으로 줄을 섰지. 하여튼 그래서 원래 워싱턴 쪽 그 민주당계 사람들은 이 일론 머스크를 변절자라고 엄청 싫어한다는데 그걸 이제 본인도 아니까 바이든 정권 이제 초기에는 최대한 백악관 눈에 안 띄게 정말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하려고 그랬었고 그냥 트위터만 그 특유의 그 관종 욕구를 적당히 해소하는 데 쓰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난 중간선거 직전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지지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사실상 공화당 패배잖아요. 바이든의 선방 내지는 민주당의 판정승 이렇게 결론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일론 머스크가 또 바로 했던 게 뭐냐면은 그 트럼프가 지난 대선 직전에 트위터 본인 계정 정지 먹었잖아요. 그거 다시 복구해줬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본인한테 비판적인 기사 쓰는 기자들 트위터 또 정지 먹이고 그리고 또 유명 셀럽들 그 프라이빗 챗 우리말로 전세기라고 하는 그 경로 추적하는 그런 활동하는 트위터도 있는데 자기 거 거기 동선 올렸다고 그 계정도 정지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엄청나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정면 돌파한답시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재신임 투표 비슷하게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결과가 너는 그냥 물러나라. 그게 좋겠다. 이게 과반을 넘기면서 스스로도 뭐 개망신 당한 거죠 뭐. 자, 다음 이제 오늘 우리 증시가 장중 한때 그래도 반등 시도가 좀 나오기도 하다가 갑자기 추락해 버렸는데요. 그리고 우리도 미국처럼 진짜 괴랄스럽게 환율과 주가가 동반 하락해 버린 그래서 이틀 연속 약세장으로 마감한 세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영어로는 without further ado, 일본어로는 스그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증시의 하락. 두 번째, 일본 증시의 하락과 엔고. 세 번째, 대주주 양도세 시즌 개막. 자, 먼저 첫 번째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봉쇄 풀고 지금 리오프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리오프닝도 아니고 언락 정도 막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도 아니고 이번엔 빅 웨이브로 지금 무섭게 코로나가 확산세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 베이징을 넘어가지고 이 빅 웨이브가 상하이, 허베이 그리고 중서부로 급하게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소 100만 명에서 10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중국이 이번에 PCR 의무 검사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아파도 참고 감추고 뭐 개인적으로 약 사 먹고 막 버티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환자 통계도 지금 완전히 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한 대로 현재 해외 보건당국에서는 1월 말 춘절 연휴 그때 중국 전체 인구 한 20% 그러면 7억 명 이상인데 그 정도가 코로나 확진될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사람들 중에서 한 1%만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홍콩, 일본 그리고 멀리 뭐 미국, 캐나다, 유럽까지 만약에 여행 나가면은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나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이번 코로나는 뭐 딱히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나 본데요. 그래서 하여튼 지난 오미크론보다는 치사율이 훨씬 약하다는 평가고요. 이렇게 이제 약한 걸로 결국 중국 14억 인구 전체를 훑고 지나가야만이 종국에는 집단 면역으로 가는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사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최대한 짧고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이틀 일정으로 통화정책회의에 들어간다고 내일 뉴스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지구상의 사실상 마지막 양적 완화 시행 국가인 일본에서조차 긴축으로 만약에 선회를 한다면
우리에게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여파가 있을 거라고 언급했는데, 오늘 이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보니까 진짜로 이번에 일본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금리 인상 준비에 돌입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핑계를 대긴 했지만 지금 일본도 하도 장기간에 걸쳐서 환율 개입을 하다 보니까 달러도 많이 썼고, 또 지금 국채 이자도 감당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는데,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가장 뚜렷한 반응은 일본 내의 금융그룹들, 금융지주사들 급등. 여기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BOJ의 백스텝이다 뭐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근데 이 발표 나자마자 엔화 가치가 갑자기 떡상을 하면서 반대로 달러 가치는 급락을 했습니다. 왜? 일본 중앙은행이 BOJ가 저렇게 긴축을 한다는 그런저런 힌트만으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들을 매각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들고 들어온다는 그런 대비를 이제 금융시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해외 순자산이 3조 7,500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4,900조 원. 해외 순자산 세계 1위 국가가 일본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럼 이걸 다시 일본으로 찾아가지고 돌아오려면은 당연히 달러 공급은 늘고 엔화는 모자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가치는 또 한 번 찬물 세례를 받은 거죠. 일단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모든 뭐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 왔고 앞으로도 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그럴 거고. 사실 우리나라 뭐 80년대, 90년대 그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요, 다 일본 거 베낀 거지 뭐. 근데 이미 90년대 초반에 일본 그런 토크쇼나 무슨 버라이어티 쇼 같은 데 보면은 희한하게 약간 그 참기름 그 아저씨처럼 남자인데 약간 여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외국인이 꼭 몇 명씩 끼어 있었어. 이미 90년대부터. 우리나라 똑같이 가잖아, 지금 토크쇼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 그 지상파 3사에서 가을 개편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름에 저 출장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출장 보고서를 내. 그러면 이제 PD하고 조연출하고 3박 4일로 일본에 가. 그래서 호텔방에서 그 3박 4일 내내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일본 텔레비만 보는 거야. 옆에 조연출이 받아 적어. 아, 이거 저렇게 하는 거고. 그게 다 몰래카메라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요즘에 일본 TV를 보잖아요. 이제는 걔네가 우리 걸 베껴가. 우리 뭐 쇼 음악 중심 이런 거 인테리어나 막 그 가수들 나오는 막 그런 치장 같은 거 있잖아. 걔네가 바로 몇 달 뒤에 따라하더라고. 하여튼 약간 국뽕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일본을 따라간다,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 하면 무서운 게 하나 있죠. 바로 부동산. 일본 부동산법을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 아니 10년 아니지. 솔직히 10년 플러스 알파로 지금도 현재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죠. 거기다가 일본의 그 저출생 고령화, 이거는 그나마 일본은 그래도 좀 천천히 진행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요. 여기 이 일본과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 및 주택 가격, 이 표를 보세요. 일본은 그래도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면서 주택 가격도 따라서 저렇게 완만하게 하락으로 동조화가 나타났지만, 우리는 지금 주택 가격이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너무 많이 튀어 올라가지고 지금 갭이 너무 커. 이거 잘못하면 진짜 절벽 아래로 추락해가지고 완전히 바닥 평지 나올 때까지 계속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어떤 경착륙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비록 고령화 추세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일본보다 우리가 조금 빠르긴 한데 그만큼 또 평균 수명도 빠르게 늘고 있고, 또 1인 가구 증가 숫자도 또 그만큼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 주택 수요가 절대 약화되지가 않을 것이라는 그것 때문이죠. 그래도 사실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훨씬 덜 위험 자산이죠. 아무리 마바라라도 이걸 부정해? 그럼 왜 지네들은 그렇게 약 팔고 책 팔고 강의 팔고 얼굴 팔고 종목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주식을 안 하고 다 부동산만 하겠어? 왜? 부동산은 그렇게 우리나라 이사회나 무슨 대주주들처럼 지네 맘대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CB, BW 발행, 전환사채 이렇게 막 맘대로 찍어낼 수가 없잖아, 부동산은. 거기다가 땅은 상패가 없잖아요. 아니, 땅이 상패면은 핵전쟁인데 그때는 뭐 그냥 다 같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지나고 이제 2022년 증시 거래일 딱 6거래일 남았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12월 21일부터 개인 매도세가 급증을 했는데, 지난해는 근데 납회일이 12월 30일이었기 때문이고, 올해는 그 납회일, 그러니까 올해 증시 마감일이 29일이에요. 하루 빨라요. 그래서 다들
이번 주 초반부터 이제 대주주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까봐 걱정들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오늘 오후에 이 대주주 양도세 한도가 기존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된다는 여의도발 그 풍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때 바로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이 투자자들이 오늘 일종의 뭐 안도랠리랄까? 이렇게 저가 매수로 올라탔다는 게 조금 달라진 점이었죠.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업종이 하루 왼좌일 매도 우위로 일관한 가운데 유일하게 올랐던 업종이 바로 신용정보, 채권 추심 그리고 사금융 업체들. 이거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 때 얘기했잖아.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외과 의사 출신 마이클 버리가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을 민간 교도소, 범죄자 교정, 교화, 수용시설 관련주로 지금 채워놨다고. 이게 진짜 내년에 극단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 미리 대비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우리 그때 라이브에서 이제 채팅창 통해 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까지 했잖아. 그때 저는 신용정보, 제3금융권,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런 거 꼽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이벤트를 걸었었죠. 댓글에 우리도 내년 극단적인 불경기가 올 경우에 수혜 업종이 어딜까 적어달라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 받은 분께 선물 드린다고요. 자, 이번 당첨자는 좋아요 20개를 혼자 받으신 바로 아워킴 님이십니다. 내용은 주말에 산책하다가 너무 추워서 남편분하고 카페에 들르셨는데 요즘 카페는 주문이 다 키오스크더라. 그래서 남편분하고 키오스크 개발한 사람 정말 대박 났겠다고. 그리고 요즘 뭐 식당 가면은 접시 치워주는 로봇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이 AI가 완성 단계에 도달을 하면은 우리 일자리는 미래에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출근길에 고민이 생겼다는 내용이셨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영상 밑에 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이 아워킴님께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이걸로 이번 주말에는 형님하고 두 분이 스타벅스 가셔가지고 커피랑 케이크랑 푸짐하게 드십시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내일은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포함해서 2022년 증시는 6거래일이 남게 됩니다. 먼저 내일 정부 일정은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 관계 장관 차관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이미 오늘 항공우주업종 좀 약발을 받았는데 일단 국가우주위원회 이거는 어떤 단기간의 이벤트성으로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정부 일정 또 하나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 사실 요즘에 그린 이런 테마가 조금 약발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뭐 인류와 그 후세대를 생각하면은 이것도 역시 단기 프로젝트는 아니죠. 자, 내일 산업부 장관이 베트남에 이제 출장을 가는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LG전자 공장들이 있는데 요즘에 다 인도로 빠진다고 해요. 결국 베트남에는 우리가 한류 쪽으로 승부를 본다. 다음 내일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국가표준 개정. 아,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그리고 증시에도 이제 분명히 테마가 있는데 일단은 전기차 관련해서는 지금 테슬라에 지금 다 발목이 잡혀가지고 2차 전지까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기부는 UAE, 아랍에미리트 무역부 장관 영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아무래도 스마트 공장, AI 인공지능 로봇 이쪽이 또 한 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일 환경부는 미세 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 및 범정부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세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활용 이 테마주가 증시에 그대로 있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디어 카지노 이게 방영이 내일부터 됩니다. 주연은 최민식, 손석구. 그리고 내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 관련해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지분을 과연 누가 블록딜로 업어갈 것인가 중요하겠죠. 다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미국 반도체 3대장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짜 메모리 반도체 올해 이미 겨울 왔고 내년 이제 하반기에 봄이 온다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 이거 사실상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내년 전망에 대한 어떤 예지몽으로 저는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